실록사권 세조 2년 5월 7일 을해 네번째 기사 1456년 명경태 7년 일본국 살마주의 일향태수 덩원성구 상성포 관음주 관수 간주 종수 오도 우구수 원승 대마주의 종승가가 각각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8일 병자 첫번째 기사 장령 김서진을 불러서 전제하기를 국기 이래 신에게 제사하는 자들도 금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8일 병자 두번째 기사 추충 정난공신 상호군 유숙 등이 10인이 상언하기를 할아버지 찬성사 유안수는 태조조의 원종의 공이 있었으나 무인년의 난에 죄를 입어 주사되었습니다. 그 뒤에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받아 고신을 환급하고 자손을 서영하게 하였으며 계매년에는 원종 공신의 유사인 신유정 등이 아름에 따라 유만수의 자손을 녹용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병연년에 성상께서 연희궁으로 이어하실 때 유수와 유사가 순작을 골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논계하기를 유만수가 사형을 당하였으니 용서가 자손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하여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빌건대 계매년의 수교에 의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니 명하기를 유만수의 자손을 계매년의 수교한 것에 의하여 녹용하라 하였다. 무인년의 나는 태조 7년 1398년 왕이 개성권을 두루싸고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날을 말한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8일 병자 세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연안의 죄수인 백성 장효생이 아비를 때렸으니 그 죄는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8일 병자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통진의 아전, 득성, 계산 등이 관가의 위험을 빌어서 가난한 백성들을 침해하여 오호의 유리하게 하였으며 또 계산이 양가의 딸과 관가의 계집종을 첩으로 삼아 끊임없이 방자한 행동을 하여도 현감 송경은 느리고 험리하여 능히 제어하지 못하니 청컨대 직책을 파면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송경이 안악군사에서 통진으로 옮겨 임용되었는데 그가 안악에 있을 때 고과에 연달아 3번 중이었으니 을에 파면되어야 하였으나 아들 송익손이 정난공신인 까닭에 파면되지 않았었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8일 병자 다섯번째 기사 도승기 박원영과 조화승기 구치관 등이 아뢰기를 그늘에 박강에게 명하여 하삼도 여러 포구의 배 만드는 제도와 여러 포구의 여러 진을 병합하는 가부를 살펴보게 하였으나 전라도 경상도 두 도는 연전에 크게 흉년이었는데다가 지금 또 한창 가물고 있으니 사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하여 선제와 진수도 선대의 시설한 것을 일체 뜯어 고쳤다가 만약 뜻밖의 변이라도 있게 되면 혹 불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9일 정축 첫번째 기사 햇물이 하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9일 정축 두번째 기사 사헌사 환학 부사 권준이 승정원에 글을 올려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동팔참 사이에 군마가 나누어 둔을 치고 수호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창 농사철인데 반드시 급한 경보가 있으므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등이 가지고 가는 박물을 만일 초적에게 빼앗긴다면 국가의 체면이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또 지금 풀이 자라서 야인들이 설칠 때이기도 합니다. 전에 정한 호송군 200명은 모두 파리하고 약하여 쓸모가 없으니 바라건대 평안도에 날래고 용감한 갑사 별시 100인과 총통군 4명에게 많은 화풀을 가지게 하고 수령으로서 무죄가 있는 자를 쉽게 용서라 요동에 호송케 하소서 했다. 임금이 병조판서 신숙주에게 물으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변진의 날래고 용감한 갑사 별시 50명을 뽑아서 지책이 있고 일이 없는 갑사로 하여금 영설을 하여 가게 하고 총통군 4명도 화포를 주어 함께 보내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수령은 한갓 번거롭고 패스러울 뿐이니 반드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군사가 비록 많더라도 적을 막을 수 없고
다만 인심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윤호하고 드디어 평안도 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듣건대 동팔참에 야인들이 성식이 있다 하니 이번에 북경에 가는 사은사, 한화, 부사, 권준을 호송하는 군사는 의주, 건반, 고을의 갑사, 별시의 중에서 장대하고 용감한 자 50명을 더 배정하고 그 중에서 품질이 높은 여러 사람을 통솔 할 만한 사람은 1명을 골라 안동하여 가게 하되 총통군 4명에게 화포를 주어 들여보내라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1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났다. 어떤 별이 남쪽으로 흘렀는데 모양이 주먹만 하고 길이가 한 장이나 되었다. 서운관에서 아뢰기를 개원점에서 감시가 말하기를 유성이 낮에 나타나면 크게 가문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속 유성이 나타나. 개원점은 당나라 구담실딸이 지은 점괘에 관한 책이다. 전 120권인데 전천, 전팔곡, 전물이로 나누어져 있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1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나타나다. 계속 나타나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11일 기묘 두 번째 기사 환관 정균에게 명하여 어육과 포, 젖을 가지고 윤봉 등에게 주고 묻기를 지금 하산 중국의 관은 좁고 작으며 또 비녀가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윤봉 등이 말하기를 머리를 빗은 뒤에 이마의 뒤를 따라 좌우로 머리를 갈라 서로 위로 붙여 매어 아개를 만들고 관을 그 위에 쓰고 그대로 비녀를 꽂습니다 하였다. 명복 가운데 또한 보정 같은 물건이 있는데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윤봉 등이 대답하기를 그 이름을 건보라고 하는데 두 어깨에서 앞으로 들이워서 그 보행을 절제하여 함부로 걷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수식의 제도는 중국에 입주하였다가 돌아온 집찬비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아기는 두 가닥으로 따내린 머리 쪽지이다. 명복은 사대부의 정복인데 고대 중국에서 사대부의 신분이 1명에서 9명까지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보전은 칠보와 자기로 만든 것이다. 집찬비는 궁중에서 음식과 반찬을 만들던 일을 맡아보던 계집종이다. 곧 요리사를 말한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11일 기묘 세 번째 기사 판관 황치신 등이 아뢰기를 윤봉이 해성을 보고 인하여 엄양스를 상고하여 지시하기를 그 응흠이 자문 많으니 청가대 전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임금이 만약 천변을 만나면 마땅히 두려워하여 덕을 닦을 뿐이지 엄양사 같은 것은 볼 필요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11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의정부 좌참찬 강맹경 여주참판 하위지가 아뢰기를 신등이 전일에 후궁을 드릴 것을 청하였는데 아직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고려의 제후는 한 사람이 9 여자에게 장가든다고 하였는데 그 수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비록 고려와 같이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청컨대 조종의 예를 따라서서 하고 강맹경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윤사로가 선전하기를 그늘에 공신들을 만나보고 잠저의 예정을 펴고 싶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대군과 공주의 창진이 이미 나았고 또 고명은 국가의 큰 경사이니 청컨대 풍정을 올리게 하소서는 임금이 수차를 내려 말하기를 제후 한 사람이 9 여자를 취하는 것은 후사를 넓히려는 것이지 그 뜻이 엄미하다. 지금 아랫말이 매우 의에 합당하나 내가 본래 색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임금으로서 나를 모시는 여자가 없음을 걱정하지 아니하니 경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오랫동안 공신들을 보지 못하여 마음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경사로 인하여 한 차례 모여 잠저 때의 옛 마음을 나누고 싶다. 그러나 국가에 일이 많고 민간에서는 먹기 어려우니 우선 연락을 정지하고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11일 기묘 5번째 기사 윤봉 등이 용산강에서 놀다가 물을 따라서 내려와 희우정에 이르니 기생과 악공들이 풍악을 연주하여 맞이하고 정자 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조화성지 구치관에게 명하여 주가와 어육을 가지고 가서 공개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지하기를 대저 사람은 오륜에 있어서 아비요 아들이 중한 것인데 지금 부모가 늙었는데도 양계로 사민시키는 일이 있다. 한번 고향을 떠난 뒤 영영 부모를 복양할 수 없으니 지극히 불쌍하다. 국가에는 이미 어버이가 늙으면 시정의 법이 있는데 유독 변방에 사민시키는 자에게만 불쌍히 여겨 돌보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변방에 사민시킨 사람으로 부모의 나이가 70이 넘은 자는 돌아와 복양할 것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독신으로 돌아와 복양하면 처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가족을 잃고 구해서 복양하며 복양이 끝난 뒤 애원함이 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어떻게 하여야 좋겠는가. 또 이것은 옛날 법전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세종께서 일시적 편의로 정한 법이니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돌아와 복양한 뒤에 다시 변방으로 사민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 일을 정부와 함께 의논하여라 하였다. 시정의 법은 부모가 늙어서 생활력이 없을 때 그 어버이를 복양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군역을 면제해 주던 것이다. 공천으로 70세 이상이면 그 아들 1인을, 90세 이상이면 그 아들 2인을 면역시켰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1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대체로 농사는 비록 제때에 파종한다 하더라도 제때에 김을 매지 아니하면 결국 쓸모가 없게 된다. 비록 김을 메고자 해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힘껏 일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흉년인데다가 사객을 지대하는 일까지 겹쳐서 민간에서 일은 많아지고 농량은 넉넉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밭갈이를 제때에 하지 못할까 매우 염려된다. 황과 고독과 가난한 백성으로서 밭갈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요육을 너그럽게 하여 주고 먹을 양식을 대어주어 농사때를 잃지 말게 하라. 또 보리와 밀 두 가지는 농량에 가장 절실한 것인데 여러 고을에서 상납하여야 할 것을 언제나 수확하기 전에 숫자를 알아서 정부에 올림으로 백성들이 마음대로 먹지 못하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경등은 옛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때에 따라 적당하게 처리하여 곡진하게 포치하라. 대체로 유시를 내리는 일이 문구가 되지 말고 더욱더 힘써 나의 지극한 뜻에 맞게 하라 하였다. 상납은 환자 따위에 빌려간 곡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1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경산의 선군 손후 등이 공과의 역사로 인하여 물에 빠져 죽으니 제사를 지내주고 그 집을 복호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1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호조 찬판 이숭지를 보내어 명나라에 가서 성절에 할애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1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상왕 단종과 함께 윤봉 등을 경례회에서 연회하고 각각 초피 30당, 토표피 각각 2장, 백어피, 칼집, 환도 각각 한 자루, 각궁 각각 한 장, 반흑우, 대전, 채화석 각각 5장, 유룡 각각 4벌, 부채 각각 10자루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4권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1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해마다 6월에 70세 이상 당상관에게 얼음을 내려주되 3일마다 한 덩어리씩 주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17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흰무리역 회승이 나타났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1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윤봉이 두목 윤복을 보내어 용안과 여지를 각각 한 소반씩 올리니 빈청에서 먹이라고 명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1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정인지를 의정부 영의정으로 박중손을 형주판사로 권준을 지중추원사로 박중림을 예문관 대제학으로 심결을 동지중추원사로 박백년을 중추원부사로 조완벽을 첨지중추원사로 전순이 안위 최수평을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1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여러 번 변진의
임무를 받고 고생하며 부방하던 자 가운데 혹은 기용되지 못하여 시골에서 침체되어 있는 것을 매우 불쌍하게 여긴다. 그들을 널리 찾아서 아울러 상관이 된 원인과 연세의 노소와 부모의 유무를 상고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1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백성은 하늘이니 백성의 마음이 편안한 뒤에 하늘의 마음도 편안하여지는 법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마땅히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무량에게 괴로워하면 제어할 방법이 없게 된다. 분하고 독한 마음이 날로 자라나고 화이한 덕은 날로 없어져서 효제와 충신이 생겨날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자의 법을 세우고 형을 제정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형의 중대함이 이와 같은데도 지금 경외의 관리들이 근본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위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아 함부로 휘둘러서 법도가 없이 구는 자가 있으나 위에서 알지 못하고 말하기를 작은 일은 유사해서 처리하고 있으니 내 어찌 거기에 참견하겠는가 한다면 어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기르는 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소민들이 아래서 수심하고 원망하며 하늘의 마음이 위에서 느껴 상하게 되는 것이다. 수재와 한절은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내 비록 부덕한 몸으로 욕되게 대부를 차지하였으나 하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민생을 내 몸으로 삼아 밤낮으로 다만 그것을 생각하고 한시라도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휴책을 누구에게 미룰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일에도 크고 작은 것이 없고 경사에도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반드시 몸소 친히 행하고 게을리하지 않아야만 가히 하늘과 백성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형벌과 같은 큰일을 허리멍덩하게 그대로 두고 알지 못하였어야 되겠느냐. 이제부터 경중에서 월말에 외방에서는 절개에 형벌을 처리한 숫자를 기록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무량은 어질지 못한 관리이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나타났다. 계속 해성이야. 오르다라.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혈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구원하는 이름만 있고 구원하는 성적이 없다면 옳지 못하다. 그늘에 진연한 가운데 행할 만한 조건을 마감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구원은 나라에 재변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시정의 잘못과 민폐에 대한 바른 말을 구하는 제도이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0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홍산의 아전 이성이 일찍이 그 아들 관노 사내를 구타하였는데 사내가 이성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가서 가슴팍을 발로 차고 질밟았으니 그 죄는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장 100대에 함길도 극변의 관노로 삼으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0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간차사에게 유시하기를 도내 여러 고을에 거주하는 태종의 때의 원종 공신의 후손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요건의 직위, 성명, 연령, 이제나 무죄에 능한 여부를 상고하여 세밀하게 일일이 써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0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팔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도내에 거주하는 백성들로서 혹은 창진이나 혼열병을 앓는 자가 많다 하니 위의 항목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다수와 역을 써서 치료할 절차를 갖추고 자세히 계달하라. 그 병을 앓은 여러 집은 당분간 자벽을 면제하여 오로지 질병만을 치료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가서 외 혹은 아마두를 인견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어서로 말하기를 그러므로는 승전 환관과 여러 환관이 승정원의 왕명을 전할 때는 선전 앞에 선전 표신을 사용하고 권례
제사의 관리를 명수할 때는 또한 위의 항목의 이 앞에와 표신을 사용하게 하되 정원에서 왕명을 받아 부를 때는 이 한도에 두지 않는다 하였다. 선전 앞에는 왕명을 전할 때 사용하던 상아로 만든 패이고 선전 표시는 왕명을 전할 때 사용하던 오매로 만든 패이다. 경국대전 병전을 보면 체제는 둥근데 한 면에는 선전이라 쓰고 다른 면에는 아비를 두었다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니 시독간 양승지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대신들을 우대하여 여러 번 그 집으로 행차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중에 민가 사이를 세작의 훈신과 함께 행차하시니 신은 불가하게 여깁니다. 수기하는 건병에게도 일시수를 내리지 마시고 변진의 군사들에게도 명의를 연회하고 술 마시는 것을 금하시며 의창에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하는 곡식은 다시 해주로 하여금 곡진하게 조치하게 하시며 도승과 모든 진성에는 와불로 옹성을 쌓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들과 밤에 연애하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좌승지 구치관이 아뢰기를 신도 한 명회와 함께 또한 아뢰려고 하였는데 양승지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강이 끝난 뒤에 부검토관 임원준이 집현전으로 물러나와 그 말을 하니 이계가 그 말을 듣고 박기년에게 눈짓을 하면서 말하기를 양공은 경제의 제사라고 하더니 참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구나 하자 박기년도 즉시 눈짓을 하면서 입술을 삐죽거렸다. 대개 그들의 간악한 업무를 알아맞힌 것을 미워했어였다. 옹성은 큰 성의 성문을 보호하고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성문 밖에 원형이나 방형으로 쌓은 작은 성이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윤봉이 화양정에 가니 도승지 박원형에게 명하여 선원과 의혹을 가지고 공개하게 하였다. 이날에 비가 내리므로 환관 이중근에게 명하여 도롱이 일부와 유룡 궁전모 각각 한 벌씩을 갖다 주니 윤봉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곧 도롱이를 읽고 술을 돌렸다. 김흥은 병으로 가지 않았으나 역시 도롱이 유롱 등의 물건을 태평관으로 보내주었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1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본을 14일에 중지경이 초경의 슬라를 범하여 그 주가 태영 50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하랩이 탁사준이 태조의 원종 공신이니 예에 의하여 면제됩니다 하니 어서로 말하기를 속히 놓아 보내라 하고 또 전지하기를 슬라를 범한 중을 왜 지금까지 가두었느냐 그 난관을 불러 이를 물어보라 하니 주하랑 박찬조가 아뢰기를 지경이 술라를 범하고 갇혔으나 그 이튿날 국문하고 보방했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문종조 때부터 유신관리들이 중들과 양립하여 대체로 중이 범하는 것이라면 아뢰지도 아니하고 심하게 핍박하니 참으로 얄미운 일이다. 그를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라 하였으나 그때 밤이 이미 깊었으므로 정교하기를 우선 보류하고 승정원에서 명을 기다리게 하라 하더니 결국 화옥시키지 아니하였다. 보방은 죄인을 석방할 때 연구자의 보증을 받고 풀어주던 것이다. 보석이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도승기 박원영 우부승지 조성문에게 명하여 애조에 가서 처녀를 간택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나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주군현을 병합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내가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군과 현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에 따라 그 주민의 이해가 같지 않으니 내 그 중에서 우선 한두 곳을 병합하여 그 편리한지 여부를 시험해 보고자 한다. 그 일을 마련하여서 아뢰어라. 의논하여 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은 그 방해되는 것을 싫어했으이다 하니 정원에서 아뢰기를 먼저 임진, 인강, 장단을 병합하여 한 골로 만들어 임진을 치소로 삼고 과천과 검천을 병합하여 한 골로 만들어 검천을 치소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전지하기를 이조에서 병조판서 신숙주와 함께 의논하여 다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원정 공신으로서 가자한 인원은 다음 차례 가자할 때는 전월의 다수를 아울러 계산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3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서안도에 전지하여 제천에 부처한 서억수와 강화에 부처한 나효순을 석방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3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여 사유론의 청지지로 정력한 차중생 김득생과 초지량에 충군한 하주지와 흥산에 안치한 안귀부와 충청도 내상에 충군한 이오울마와 전라도 우도에 충군한 최중과 남해에 유배한 배시계와 안치한 금고음룡과 정로간으로 정력한 임충과 연포에 충군한 방중배와 합포 정로간에 정력한 오을마대와 제포에 충군한 최독중과 평해에 충군한 임자지와 안주 정론간에 정력한 지효분과 종포에 합배한 정력한 극신과 강계에 유배한 중손과 상토 합배로 정력한 장록과 가산으로 유배한 중설우와 생량일수로 정력한 방치정과 장동 합배로 정력한 오대산 안경과 자승에 충군한 김용량과 성포에 충군한 노변과 금교 일수로 정력한 최눌금 김옥손 최어산 임맹경과 경천 일수로 정력한 중해명과 안성 일수로 정력한 김인과 영천 일수로 정력한 배장군과 전령 일수로 정력한 신상좌를 석방하였다. 의금부에 전지하여 귀승과 관노에 영속한 장등류, 박근생, 백존자, 안오을미동과 가산에 입거한 종, 어리대와 금암일수로 정력한 성구지, 두을언, 김중생, 한귀진과 보산일수로 정력한 조영지, 말지, 차어리대, 박막산, 김원주, 상좌, 어말지와 안성일수로 정력한 범안, 정막동, 김오을미동, 김장군, 마흘기약, 노광응, 김윤만, 김석과 전령일수로 정력한 양화상, 홍괴, 상좌, 막동, 내은달, 송송막산, 이귀중과 경천일수로 정력한 이징, 박춘생, 조준생, 박송중이, 수정과 금교일수로 정력한 이생, 배중부, 정록수, 최규봉, 등룡, 내은생, 소지, 철산, 신소생, 잉읍금, 흥일수로 정력한 원등룡, 김석동, 손자고미, 장경산, 수, 망은지와 동선일수로 정력한 강전중, 부, 금은동, 막동, 김막생과 용천일수로 정력한 구질동과 금모포에 충군한 수질구미, 어리동과 오포에 충군한 서막섬과 벅섬포에 충군한 조백동과 울산의 내상에 충군한 오을마지와 소강에 충군한 최성경과 홍산 광암에 충군한 김작은동, 장생과 사유론의 청지지로 정력한 김중부, 한지와 중홍련을 방면하였다. 사유로는 죄인을 심문하여 판결할 때 그 죄를 법률에 적용하여 죄의 등급을 매기던 팔품 아문이다. 내상은 도질제사가 있던 군영 또는 도질제사가 다스리는 고을이다. 정로가는 관가에서 풀무지를 하는 일을 맡아보던 천역이다. 합배는 조선 초기에 한길도나 평안도의 군사적 요지에 특별히 설치한 우역촌이다. 매 합배마다 15호를 붙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자리는 비록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나 거두어 쓰는 데에는 반드시 백성에게 의리하게 되는 것이니 참으로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큰데 제도와 주군현의 연석이 극히 화려하다고 하는데 나는 침실에서 언제나 헌자리를 깔고 앉아있다. 빨리 이 사실을 알려라.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호군 정대량 일기주 호군 등령계 등이 와서 통으로 바치고 종성홍, 종성가, 종성직과 살주의 등희구도 각각 사인을 보내와서 통으로 바쳤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나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6일 가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니 시간간 양승지가 아뢰기를 여름철에 반빙할 때에 입직하는 군사에게도
또한 얼음을 내려주고 사부 학당은 구례에 의하여 여름철 도회를 열고 세종조에 상정한 의주는 문신으로 하여금 잘 베껴서 책을 만들소서. 중국에서는 이문을 설치하여 도둑을 막는다고 하니 청컨대 도승에 이문을 설치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주는 하위주로 하여금 집현전에 나아가 잔혹하게 하겠지만 이문을 설치할 수 없다 하였다. 반빙은 나라에서 여름철에 조관에게 얼음을 내려주던 일이다. 도회는 서울의 사부 학당이나 외방 한교에서 매철마다 생도들을 모아 시문의 제술과 경전의 고강을 하던 일이다. 한 번 도회의 50일 안에 각각 우수한 자 3인을 뽑아서 바로 회시에 나가는 특전을 주었다. 봄철에 여는 것을 춘등도회, 여름철에 여는 것을 하천도회, 가을철에 여는 것을 추등도회라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26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이조 자랑 박인년이 당상간의 은혼을 가지고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주 9년을 병합한다면 수령을 영송하는 패단이 적지 아니할 것이니 청컨대 가을을 기다려서 시행하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27일 음미 첫 번째 기사 햇누리하고 밤에 혜승이 나타나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27일 음미 두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는데 이명대군 2구, 익형군 2관, 의창군 2공, 밀성군 2침, 영순군 2부, 문성군 박종우, 우찬성 정창선, 자천천, 강민경, 판동림부사, 송현수, 형주판서 박중손, 호주판서 이인손, 예조판서 김하, 중추원사 이변, 한승부 이윤, 홍심, 도승지 박원형, 좌승지 구치관, 우승지 한명회, 동부승지 윤자운, 형주참이 이휘 등이 입시하였다. 특별히 2구, 20, 2관, 2침, 2부, 한명회 등에게 명하여 머물러 기다리게 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인과 중공이 함께 잔대를 잡고 한 명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이래 비가 안 오는데 술을 먹고.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27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양계의 큰 진과 여러 읍에서 절제사와 판관을 둔 것은 본래 사무의 가부를 서로 돕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군무한 민무를 나누어 관장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절제사들은 오로지 군무만을 임무로 삼고 민사에는 조금도 뜻을 두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진상과 사객의 접대 등 일체의 주관해야 할 일을 판관에게 맡겨버립니다. 구전 군관을 써서 별도로 집무소를 설치 개설하고 무릇 영전에서 사용되는 물건과 사냥하여 잡은 물건을 모두 바치게 하고 널리 공장을 불러 모아 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판관은 직책이 병마의 임무를 띠고서도 집무소의 여러 일들을 전혀 관습하지 못합니다. 매양 한 차례씩 절제사가 갈 일장마다 집무소에 처치한 것이 한결같이 텅 비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전들도 모두 군주리여서 판관 보기를 길 가는 사람처럼 여기고 매양 사객을 접대하는 일과 진상 따위의 일을 당할 적마다 조치하여 마련할 수 없게 되니 관을 설치한 근본 취지에 매우 어긋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집무소와 주관의 군민에 관한 사무를 절제사와 판관이 함께 의논하여 일체로 시행하게 하되 어기는 자는 중대로 논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구전 군관은 병조에서 구전으로 임명한 군관을 말한다. 영전은 각 지방에는 영문에서 경작하던 토지이다. 일종의 둔전이었다. 저치는 곡물과 포목을 저축하여 둡니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2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운성이 박종우, 영천군 윤사로, 화천군 권봉, 의창군 이공, 익형군 이관, 하성리 정현조, 도성지 박원영, 좌성지 구치관, 우성지 한명회, 우부성지 조성문, 동부성지 윤자운, 강원도 관찰사 김광수 등이 입시하였는데 박운영과 구치관에게 명하여 술을 돌리게 하고 박종우에게 이르기를 한명회는 다른 공신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내 어제 중군과 함께 사정전에 앉아 인견하고 술을 내려주었다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29일 정료 첫 번째 기사 박원영과 조성문에게 명하여 예조에 가서 점장이를 모아 천을을 가려 뽑게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29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29일 정료 세 번째 기사
함길도 홍원 사람으로서 전에 능직이었던 서흥의, 서흥내, 서흥신이 상언하기를 지난갑술년에 신 서흥의, 서흥내 최인사가 여묘살이하여 상을 행하였으므로 주상께서 명하여 제질에 따라 서용하여 장리어의 뜻을 보이게 하였으나 본도의 관찰사가 신등의 직질과 재간을 고찰하지 아니하고 모두 토관인 대부로 내려서 제수하였으니 신등은 억울하게 여깁니다. 서흥의와 서흥신에게는 다른 직책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서흥내는 이미 교도의 응시에 합격하였으니 먼저 소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이조의 명하 의논하게 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서흥의와 서흥신이 부모를 위하여 상제를 지킨 것은 보통 일이라 가상할 것이 없겠으나 함길도에서는 여매설이 하면서 상제를 행하는 자가 적으니 청컨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다시 더 조감하여 아뢰게 한 뒤에 서용하게 하고 서흥내는 자례로 관작을 가지고 있으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감은 공문서를 서로 대조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고 빠진 것을 보충하던 일이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1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환 단종과 함께 명나라 사신을 창덕궁에서 연회하고 두 사신에게 각각 100어피, 칼집, 도자 각각 한 자루와 부채 각각 5자루, 털로 짠 마장 각각 한 벌씩을 주고 두목에게 부채 각각 2자루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낮이 어두웠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성균 사이에 김질이 그 장인인 의정부 의찬성 정찬순과 더불어 청하기를 비밀이 아래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므로 임금이 사정들에 나아가서 인견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좌부승지 성사문이 사람을 시켜서 신을 보자고 청하기에 신이 그 집에 갔더니 성사문이 한담을 하다가 말하기를 건일에 혜승이 나타나고 상봉의 시루가 저절로 울었다니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일까 하였습니다. 성사문이 또 말하기를 건일에 상왕이 창덕군의 북종 담장문을 열고 이유의 구가에 왕래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한 명의 헌책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니 성상문이 말하기를 그 자세한 것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상황을 좁은 곳에다 두고 한두 사람의 역사를 시켜 담을 넘어 들어가 불쾌한 짓을 도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었고 또 말하기를 상황과 세자는 모두 어린 임금이다. 만약 왕이 오르기를 다투게 된다면 상황을 보필하는 것이 정도이다. 모름지기 그대의 장인을 타일러 보라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그를 네가 만무하겠지만 가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상문이 말하기를 좌의정은 북경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우의정은 본래부터 결단성이 없으며 윤사로 신숙주, 권남 한 명의 같은 무리를 먼저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대의 장인은 사람들이 다 정직하다고 하니 이러한 때에 창의하여 상황을 다시 세운다면 그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여야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에 더불어 말할 때 성사문은 본래 은사가 너무 높은 사람이므로 이 말도 역시 우연히 하는 말로 여겼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놀랍고 의심스러워서도 다그쳐 묻기를 역시 그대의 뜻과 같은 사람도 또 있는가 하니 성사문이 말하기를 이게 하위지 유흥부도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한이 명하여 수기하는 군사들을 집합시키게 하고 급하게 승지들을 불렀다. 도승지 박헌영, 우부승지 조승문, 동부승지 윤자온과 성사문이 입시하였다. 내금이 조박림에게 명하여 성사문을 잡아 끌어내어 꿇어 앉힌 다음에 묻기를 너가 김질과 무슨 일을 의논하였느냐 하니 성사문이 하늘을 우러보며 한참 동안 있다가 말하기를 청컨대 김질과 면질하고세 아르겠습니다 하였다. 김질에게 명하여 그와 말하기 아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사문이 말하기를 다 말하지 말라 하고서 이어 말하기를 김질이 말한 것이 대체로 같지만 그 곡절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성상문에게 이르기를 너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혜승이 나타났기에 신은 참수하는 사람이 나올까 염려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그를 결박하게 하고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폐간을 보는 듯이 하고 있으니 사실을 소상하게 말하라 하고 명하여 그의 곤장을 치게 하였다. 성상문이 말하기를 신은 그 밖에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같이 공모한 자를 물으니 성산문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나를 안 지가 가장 오래되었고 나도 또한 너를 대접함이 극히 후하였다. 지금 너가 비록 그 같은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 인에 친히 묻는 것이니 너가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 죄의 경중도 역시 나에게 달려있다 하니 대답하기를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신은 벌써 돼지를 범하였으니 어찌 감히 숨김이 있겠습니까? 신은 실상 박백년 이게 하위지 유승훈과 같이 공모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뿐만이 아닐 것이니 너가 모조리 말함이 옳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유응부와 박쟁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하위를 잡아들이게 하고 묻기를 성상문이 너와 함께 무슨 일을 의논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변의 일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전날 승병원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성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변의 일로 인하여 불계한 일을 같이 공모했느냐 하였으나 하이즈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게 묻기를 너는 나의 옛 친구였으니 참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너가 모조리 말하라 하니 이게는 말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즉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군문함이 마땅하나 유사가 있으니 그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하고 여러 제수가 나간 다음에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유의 집 정자를 상왕께 바치려고 할 때 성상문이 나에게 이르기를 상왕께서 이곳에 왕래하게 되신다면 참수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기에 내가 경박하다고 여기었더니 지금 과연 이와 같구나 하였다. 임금이 윤자운을 상왕에게 보내어 고하기를 성상문은 심술이 좋지 못하지만 그러나 학문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를 정원에 두었는데 그늘에 일에 실수가 많으므로 예방에서 공방으로 개임하였더니 마음으로 온 마음을 품고 말을 만들어내어 말하기를 성왕께서 이유의 집에 왕래하는 것은 반드시 가만히 불측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대신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이제 방금 그를 국문하는 참입니다 하니 상왕이 명하여 윤자원에게 술을 먹이게 하였다. 공조 참이 이휘는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원에 나와서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성산문의 집에 갔더니 마침 권자신 박백년 이게 하위지 유성원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산문이 말하기를 자네는 시사를 알고 있는가 하고 묻기에 신이 내가 어찌 알겠나 하였더니 성산문이 좌중을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잘 생각하여 보게나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 의논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하였더니 성상문이 대답하기를 박중림과 박쟁 등도 역시 알고 있다 하기에 신이 먼저 나와서 즉시 아뢰고자 했으나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즉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사정대로 나아가서 이휘를 인견하고 다시 성산문 등을 끌어들이고 또 박백년 등을 잡아와서 친히 국문하였다. 박백년에게 권장을 쳐서 당례를 물으니 박백년이 대답하기를 성삼은 하위지 유승원, 이계, 김문기, 성승, 박쟁, 유응부, 권자신, 송석동, 윤영손, 이휘와 신의 아비였습니다 하였다. 다시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까지도 숨기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그 시행하려던 방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성승, 유응부, 박쟁이 모두 별운검이 되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 시기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어제 연회에 그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장소가 좁다 하여 운검을 없앤 까닭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어전에서는 이품 이상의 무반 2명이 큰 칼을 차고 좌우에 시립하게 되어 있다. 이날 임금이 상왕과 함께 대전에 나가게 되고 성승, 유응부, 박쟁 등이 별운검이 되었는데 임금이 전내가 좁다 하여 별운검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성상문이 정원에 건의하여 없앨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신숙주에게 명하여 다시 전내에 살펴보게 하고 드디어 별운검이 들어가지 말게 하였다. 후일에 관가할 때 노상에서 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게 곤장을 치고 물으니 박백년이 같이 대답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공초에 승복하였으나 오직 김문기만이 공초에 불복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하옥하라고 명하였다. 도승지 박원형, 좌참장 강명경, 좌찬승 윤설아, 병조판서 신숙주, 형조판서 박중손 등에게 명하여 의금부 제조, 파평군 윤함, 호조판서 이인손, 이조참판 어효첨 등과 대간 등과 함께 같이 국문하게 하였다. 유성우는 집에 있다가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별운검은 운검을 차고 임금의 옆에서 모시던 문무의 임시 벼슬을 말한다.
관가는 임금이 농작물의 작황을 돌아보던 일이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2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어떤 사람이 고하기를 집현전 직작 양승지가 두려운 빛이 있으니 반드시 엄모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때 어느 사람인들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양승지로 말하면 온 관사의 사람들이 잡혀갔으니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겠느냐. 양승지는 나를 따른 지 오래이다. 반드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구치관이 말하기를 양승지에게 만약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그일에 윤대할 적에 그가 어찌 밀책을 즐겨 올렸겠습니까 하니 신숙주 등이 말하기를 양승지가 유성은 등과 혐의가 져 있는 것은 오나라 사람이 알고 있는 터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알고 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서는 내 이미 실정을 알았다. 옛날에 방형령이 태종을 배반하였다고 고발한 자가 있었을 때 즉시 고발한 자의 목을 베었었다. 지금은 말하는 자를 막을까 염려해 다만 그 말을 물리칠 뿐이요 죄줄 수는 없다 하고 드디어 구치관을 시켜 양승지를 불러 천천히 그 일을 말해주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니 양승지가 명을 받고 감격하였다. 아이고.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2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도주 종성직 종하무 진궁 병부 소부 원형 이 각각 4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함길도 은성절제사 유사지에게 유시하기를 너희 조카 유성원이 몸소 대역을 범하였으니 법으로 당연히 연주화되는 것이나 다만 내 몸가짐이 청렴 정직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군인을 어루만져 현저하게 공적이 있으므로 특별히 너를 용서하여 옛 직책에 그대로 있게 한다. 백성을 다스리고 방어하는 일 등에 더욱더 힘을 써 나의 뜻에 부응케 하라. 하고 조하승지 군치관 우승지 한 명에게 명하여 입직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와 조하우도 절제사 조하우도 첫지사에게 유시하기를 북방의 야인들로서 입시하는 자가 많은데 삼포의 외인들은 항상 경내에서 거주하면서 입시하는 자가 없으니 내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경등 그 중에서 입시할 만한 자 3, 4명을 정밀하게 골라서 올려보내라. 장차 발탁하여 쓰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으러 광주 목사에게 치사하기를 건장하고 부지런하며 조심성 있는 사람을 골라서 이후의 배소 네모 통일을 나누어 지키게 하고 당자와 자빈의 출입을 엄하게 건방하되 힘써 안정을 기하여 놀라지 말게 하라. 하고 동시에 이영, 이여, 이전, 정종의 정배된 여러 고을에도 같은 글을 보내 유시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범죄인 가운데 연좌에 해당하는 자는 서울에는 의금부에 외방에서는 소재한 고을에 가두고 수령은 다른 고을에 가두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이제 전지를 받들어 동반 서반 검직의 제수하는 절차를 계목으로 다음에 기록합니다. 1. 승록대부의 와 숭정대부를 제수한 지만 5년 이상으로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사를 실제로 행한 자는 정일품 보국 승록대부의 검직을 제수하니 하되 나이 65세 이상인 자는 3년 미만이라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제수하고 1. 정헌대부와 자헌대부를 제수한 자 한지 만 4년 이상으로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사를 실제로 행한 자는 종일품의 검직을 제수하되 정헌대부는 숭록대부로 자헌대부는 숭정대부로 하고 나이 65세 이상인 자는 비록 4년 미만이라 하여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제수하며 1. 가승대부와 가정대부를 제수한 지 만 5년 이상으로서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사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정이품의 검직을 주되 가정대부는 정헌대부로 가승대부는 자헌대부로 하고 나이 65세 이상인 자는 비록 5년 미만이라 하여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제수하며 1. 통정대부 당상관을 제수한 지 만 5년 이상으로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사를 실제로 행한 자는 종이품 가정대부의 검직을 주되 65세 이상인 자는 비록 5년 미만이라 하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제수하고
1. 통정대부와 통훈대부를 제수한 지 만 5년 이상으로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사를 실제로 행한 자는 종입품 가선대부의 검직을 주되 나이 65세 이상인 자는 비록 6년 미만이라 하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제수하고 아직 6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나이 60세에 이른 자는 정산품 당상관을 제수하며 1. 중직대부와 충훈대부를 제수한 지 만 6년 이상으로서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사를 실제로 행한 자는 정산품 당상관의 검직을 주되 나이 65세 이상인 자는 비록 6년 미만이라 하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제수하고 본자급이 6년이 미만이라 하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제수하고 본자급이 6년 미만이라 하여도 나이 60세에 이른 자는 중직대부는 통정대부로 중훈대부는 통훈대부로 하며 1. 봉정대부와 봉렬대부를 제수한 지 만 6년 이상으로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사를 실제로 행한 자는 정산품의 검직을 주되 봉정대부는 통정대부로 봉렬대부는 통훈대부로 하고 나이 65세 이상인 자는 비록 6년 미만이라 하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제수하며 본작업이 6년 미만이라 하여도 나이 60세에 이른 자는 봉정대부는 중직대부로 봉렬대부는 충훈대부로 1. 조봉대부는 조선대부로 제수한 지 만 6년 이상으로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사를 실제로 행한 자는 종산품의 검직을 제수하되 조선대부는 중직대부로 조봉대부는 충훈대부로 하며 나이 65세 이상인 자는 비록 6년 미만이라 하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제수하고 본 작업이 아직 6년 미만이라 하여도 나이 60세에 이른 자는 조선대부는 봉정대부로 조봉대부는 봉렬대부로 하며 1. 통등랑과 통선랑을 제수한 지 만 4년 이상으로서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사를 실제로 행한 자는 정사품의 검직을 제수하되 통등랑은 봉정대부로 통선랑은 봉렬대부로 하며 나이 65세 이상인 자는 비록 4년 미만이라 하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제수하고 본 작업이 4년 미만이라 하여도 나이 60세라면 통등랑은 조선대부로 통선랑은 조봉대부로 하고 1. 봉직랑과 봉훈랑을 제수한 지 만 4년 이상으로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사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종사품의 검직을 제수하되 봉직랑은 조선대부로 봉훈랑은 조봉대부로 하고 65세 이상인 자는 비록 4년 미만이라 하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제수하며 본 작업이 4년 미만이라 하여도 나이 60세에 이른 자는 봉직랑은 통등랑으로 봉훈랑은 통선랑으로 하며 성이랑과 성훈랑을 제수한 지 만 4년 이상으로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사를 실제로 행한 자는 정오품의 검직을 주되 성이랑은 통등랑으로 성훈랑은 통선랑으로 하고 나이 65세 이상인 자는 비록 4년 미만이라 하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제수하며 본 작업이 4년 미만이라 하여도 나이 60세에 이른 자는 성이랑은 봉직랑으로 성훈랑은 봉훈랑으로 하고 1. 성교랑과 선무랑을 제수한 지 만 4년 이상으로서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사를 실제로 행한 자는 종오품의 검직을 제수하되 선교랑은 봉직랑으로 선무랑은 봉훈랑으로 하며 나이 65세 이상인 자는 비록 4년 미만이라 하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제수하며 본 작업이 4년 미만이라 또 나이 60세에 이른 자는 선교랑은 성이랑으로 선무랑은 성훈랑으로 하고 1. 무공랑 이하의 각품과 권무는 그 작업이 만 3년 이상으로서 나이 60세에 이르고 직사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참상의 검직을 주되 무공랑과 계공랑은 성이랑으로 통사랑과 승사랑은 성훈랑으로 종사랑과 장사랑은 성교랑으로 권무는 선무랑으로 하고 나이 65세 이상인 자는 비록 3년 미만이라 하여도 또한 이 예에 의해 제수하며 1. 위의 항목의 각품의 검직을 제수한 사람 가운데 뒤에 실직을 제수하게 되면 검직으로 만 3년 이상인 자는 종전의 실직에다가 한 작업을 올려주고 1. 검직을 제수할 때는 중추원, 한승부, 호조, 공조, 성균관, 사북시, 예빈시, 군자감 등 아문의 직함으로 품질에 따라 제수하고 문신이면 관각의 직을 겸하게 하며 만약 의정부의 직함이라면 임시로 취지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각은 수문의 관직을 통칭하는 말로서 예문관, 집현전, 수문전, 보문각 또는 뒤의 홍문관 따위의 벼슬을 말한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4일 임인 두 번째 기사 성봉조를 공주판서로 홍윤성을 예조 참판으로 홍원용을 호조 참판으로 강군 박형을 동지 중추원사로 봉석주를 중추원 부사로 안승직을 경창부 윤으로 강희안을 예조 참의로 조성문을 승정원 좌부 승지로 윤자온을 우부 승지로 한계미를 동부 승지로 이비를 첨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4일 임인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군의연 사람 최상자가 벼락을 맞아 죽으니 형과 충문을 내려 해계제를 지내게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판영흥대도호부사 변효경이 졸하였으니 청컨대 예에 의하여 조상하고 부의를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대명률의 모반 대역조와 모반조를 살펴보면 무릇 모반과 대역은 다만 공모한 자라도 수본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다 능지차사하고 아비와 아들의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영에 처하며 15세 이하와 어미와 딸 차첩 조손 자매와 아들의 차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서 종을 삼고 재산은 모두 관가에 몰수하며 남자로서 나이 80세 된 자와 독질자, 부인으로서 나이 60세 된 자와 폐질자 모두 연좌제를 면제하고 백수, 형제의 아들은 호적의 이동에 관계없이 모두 삼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 안치하고 연좌된 사람이라도 동거하지 않은 자의 재산은 관가에 몰수하는 범위에 넣지 않으며 만약 딸이 시집갈 것을 허락하고 이미 그 지아비에게로 돌아갈 것이 확정된 자와 자손 가운데 과방으로 남에게 준 자와 아내로 결정을 보았지만 아직 성례하지 못한 자는 모두 추죄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기를 지금 모반한 사람들이 친자식으로 10세 이상과 그 밖에 연좌된 남자로서 16세 이상인 자는 수금하고 친자식으로서 9세 이하와 그 밖에 연좌된 남자 15세 이하인 자는 보수하며 이미 자백한 자의 연좌인 가운데 부녀들은 먼저 구처하라 하였다. 과방은 아들이 없을 때 일가의 친척을 양자로 삼는 일이다. 또는 그 사람이고 보수는 보석된 사람이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유력자가 책임을 지고 맡습니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팔도의 관찰사 제체사 서치사에게 유시하기를 그늘의 이계 상산문 박평년 하위지 유성원 박중림 권자신 김문기 성승 유응부 박쟁 송석동 최득지 최치지 윤영손 박기년 박대년 등이 몰래 반역을 꾀하였으나 다행하게도 천지 신명과 종묘사직의 신령에 힘입어 흉포한 연모가 드러나고 그 죄상을 다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소민들이 두려워할까 염려하니 경 등은 이 뜻을 선녀에 경동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전 집현전 부수찬 허조가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허조는 이계의 매부로 역시 모반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집현전을 파하고 경련을 전지하며 거기에 소장하였던 서책을 모두 예문관에서 관장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하승기 구치관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성상문 등에게 묻기를 상왕께서도 역시 너희들의 역무에 참여하여 알고 있는가 하니 성상문이 대답하기를 알고 있다. 권자신이 그 어미에게 고하여 상왕에게 알렸고 뒤에 권자신 윤영손 등이 여러 번 약속을 올리고 기일을 고하였으며 그날 아침에 권자신이 먼저 창덕궁에 나아가니 상왕께서도 대도자를 내려주셨다 했다. 곧 구치관이 또 권자신에게 물으니 권자신의 대답도 성상문과 같았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6월 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박평년이 이미 공초에 자복하여 옥중에 써 죽으니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박평년 유승은 호조 등이 지난해 겨울부터 성삼문 이계 하위지 성승 유응부 권자신과 함께 당파를 맺어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그저가 능지 처사에 해당합니다. 청컨대 허조 박평년 유승원의 시체를 거열하고 목을 베어 효수하고
시체를 팔도에 전하여 보일 것이며 그 재산을 못수하고 연좌된 자들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명하였기를 친자식들은 모조리 교형에 처하고 어미와 딸, 처첩, 조손, 형제, 자매와 아들의 처첩 등은 극변의 잔업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백숙부와 형제와 자식들은 먼지방의 잔업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그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그 이런 형벌의 하나로 죄인의 다리를 2개의 수레가 각각 묶어 수레를 움직이게 몸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원정공신의 아문을 청컨대 충익사로 부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충익사는 원정공신을 위하여 설치한 관부이다. 세조 12년에 충익부로 개칭하였다.